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농업 경영을 가르치게 된 글로벌 농식품 경영전략원 대표인 김용택입니다. 이번 학기에 이제 농업 경영학을 미디어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2000 몇 년 전에 농업 경영학을 교재를 개편을 하면서 미디어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업 경영학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교재를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제 농업 경영학 미디어 강의는 지난번에 제가 만들었던 그 농업 경영학을 기본으로 해서 최근에 크게 바뀌고 있는 추세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번 농업 경영학 미디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시작이니까 농업 경영학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농업 경영학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우리 농업 경영학이 필요한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뭐들 물어보면 무엇보다 최근에 중요한 것은 경영 부분이다. 어떻게 하면 경영을 잘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시장에 잘 팔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농업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식이나 관련되는 기법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닥쳐진 문제만을 현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제 농업만큼 최근에 크게 바뀌고 있는 산업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유전공학을 비롯해 가지고 또 스마트팜, 뭐 인공지능이 농업에 접목이 돼서 빠르게 융복합이 일어나는, 그래서 다양한 농업과 연관되는 산업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농업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또 벌써 한 10년 전서부터 우리 농업은 글로벌 개방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동안은 농업이 개방이 됐고요. 그래서 국내 농산물 가격이 또는 국내 농산물이 부족할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농산물이 해외에서 들어오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이렇게 제 가격을 받기가 어렵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소득도 사실은 굉장히 높이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글로벌 개방 시대에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많은 농가들 또는 농기업들이 사실은 살아남기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보다 체계적으로 농업 경영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농업 경영을 학습할 필요성이 최근의 농업의 빠른 변화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그 농업 또는 농식품 산업, 이런 것은 농가들 또는 농기업에 있어서의 소득을 올리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제 국가 차원 전체로 볼 경우에 이 식량 안보라던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 경영을 잘 하는 것 자체가 국가 차원에 있어서의 식량 안보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학에 관련된 이런 제반 이론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성공적인 사례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들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농식품 산업은 그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핵심적인 산업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미래에는 오히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농식품 산업은 오히려 더 성장하는 산업, 즉 미래의 성장 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식품 산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경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 또 미래의 성장 산업으로 정착하는데 바로 핵심적인 사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서 이제 농업 경영학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는데 주요 목표를 저는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우선 이 농식품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특히 여러 가지 그 외부 또는 내부의 환경 변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농가나 또는 농기업, 뭐 농업 경영 관련 기관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농업 경영 기술 또는 기법을 습득하는 거, 이것이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 학습 목표로는 농식품 생산 또 유통 판매에 대해서 다양한 기법들이 또는 지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관련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결국은 이제 농업 경영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여러 가지 그 성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성과를 만들어내기까지 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처음서부터 그걸 잘 계획을 해서 경영 계획을 어떻게 잘 짤 것인가, 그리고 그 성과가 나온 것을 어떻게 진단을 해서 다음 연도, 다음 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 효과적으로 보다 더 잘 경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론이나 기법들을 습득하는 것이 세 번째 이 농업 경영학의 학습 목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농업 경영을 배움으로 해서 보다 신속하게 외부 환경에 바뀌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이 농업 경영학의 최종적인 학습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농업경영 과목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제가 이 농업경영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농업경영 체계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체계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또 아무래도 농업교육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걸 우리는 전략적 농업 경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이론이나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농업 경영의 어떤 독특한 구조,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경영 구조에서 이 농가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발전 방향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농업 경영학에 관련되는 이론들의 기본은 결국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건 역시 경제학에서 주로 많이 이론적 개발이 됐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미시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농산물 수요와 공급 또 가격 이론들을 체계하는 것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농업개혁의 최종 목표는 어떻게 하면 수익을 잘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수익을 얻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이제 일종의 농업 경영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 경영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고,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경영 진단하는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농업 경영학의 크게 전반적인 체계는 5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반적 농업 경영학의 일종의 이론적 개요라고 그럴까요? 브리프하게 농업 경영이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농업 경영의 의의와 기능, 두 번째 주에는 농업 경영의 기능과 체계, 이것을 배우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큰 골격은 한국의 농업 경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세 번째 주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보다 전략적으로 농업 경영을 수립하려면, 계획을 수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세 번째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주에는 이 농업 경영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면 농지나 노동이나 자본, 농업 노동, 농업 자본,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에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농업 경영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큰 골격은 농산물 가격과 유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주에서부터 여덟째 주에 이어서는 농산물 수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생산 부분에서 생산함수라고 하는 것이, 즉 농가들이 농산물을 생산할 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아홉 번째 주에서는 그래서 최종으로 시장에서 농산물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는지, 그리고 가격을 바꾸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주에는 그 생산된 농산물들을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또는 그 농산물을 원하는 기관들에게 어떻게 배분해 나갈 건지, 농산물 유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골격은 이제 농업 투자와 위험 관리인데요. 이제 처음에 귀농을 해서 농가가 돼서 농지나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에 투자를 한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에 따른 고려사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그것을 11번째 주에는 농업 투자 분석을 하고요. 12번째 주에는 다양하게 농업이라는 게 이제 자연 아래서 다양한 위험들을 갖고 다른 어느 산업보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에 잘 관리해서 보다 높은 성과를 얻어내고 소득을 높일 것인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주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그 다섯 번째 큰 골격은 이제 농업 경영 진단, 또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그래서 13번째 주에 있어서는 농업 회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일반 회계하고 농업 회계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14번째 주에 있어서는 농업 경영을 분석하고 경영을 진단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15번째에는 농업 경영을 계획하는 기법들 여러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번 그 농업 경영 한 학기에 이게 큰 15번 주에 걸쳐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고요. 이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중간 과제물을 저희가 내줄 거고요. 그 과제물은 주로 이제 이론적인 측면의 그 내용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업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챌린지나 문제들을 제시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과제물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풍년의 역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농산물이 많이 생산이 되면 농가가 더 어려워지는 현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풍년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풍년의 역설은 과연 우리가 지금 농업 경영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는 어떻게 그런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과제물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는 교재 처음서부터 1장서부터 15장까지를 쭉 커버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출제된 교재 그 기말고사 기출 문제들도 참고를 하시지만 교재 그 나와 있는 연습 문제라던가 또 이번에 그 강의하는 멀티미디어 강의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기말고사를 잘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경영학에 대한 평가는 중간 과제물과 기말고사를 통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농업경영학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